안녕하세요. 중국여중 학생 여러분. 오늘 한문 시간, 두 번째 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고사성어, 역사가 담긴 성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좀 빼놓은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우리 48페이지 보시면 다다익선이라는 것이 한자 사자성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성어 내용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유방과 한신이라는 그 부하가 나눴던 대화에서 다다익선이라는 것이 나왔다고 성어와 관련된 영상을 한번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셔서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품사가 하나 나오는 것이 있어. 이게 이제 선자가 조을선자가 있는데, 조을선자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국어 구품사와 마찬가지로 한자 성어에서도 품사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선자의 경우에는 음,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라고 하는데, 좋다는 마찬가지로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좋다, 예쁘다는 형용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좋을 선자는 좋음에 해당하는 형용사다라고 해서 이 품사까지도 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품사에 대해서 형용사 한번 다뤄야 되는 것들은 이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함흥차사와 계란유골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 유골, 뼈가 있다가 아니라 골마 있다라는 이야기로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거. 결초보험,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던 처녀의 할아버지, 그 여자의 할아버지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장수가 전투를 나갔을 때 풀이 묶여 있어서 말이 넘어지고 전투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내용들. 무슨 내용이지 하는 친구도 있으면 안 됩니다. 잘 기억하고 계셔서 성어와 연결지어서 한자를 이해하시면은 더욱더 기억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써 있습니다. 고사성어는 옛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교훈 또는 비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옆에 쬐끔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교과서 48페이지 가운데쯤에 고사가 있는 성어, 그래서 배간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두 가지도 한번 다뤄보고 할게요. 여기 선생님이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의미를 적어놨습니다. 이 의미들을 잘 기재해 주시길, 기록해 주시길, 교과서에다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배간시 하게 되면은 흰백자에다 눈한자예요. 볼시자, 배간시, 흰 눈으로 보다. 근데 배가는 글자 그대로 흰 눈이거든요. 눈동자 없이 흰자 이러면 쫙 째려보는 거죠. 되게 무섭죠. 그래서 배간시는 남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를 가리키는 말이 된 거예요. 흰 눈으로 쫙 째려보면서 남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 그래서 백안시, 흰백, 눈한, 볼시. 마찬가지로 이 음과 훈 잘 기재해 주시고, 뜻과 잘 기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유불급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볼게요. 지나칠 과 또는 넘칠 과, 오히려 유, 아니 불, 미치급. 그러니까 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함보다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적정선을 찾아야 되는데 너무 넘어서거나 선을 넘거나 선 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선을 넘어서거나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중용, 정도를 지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유불급은 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거, 미칠 것, 다다르다는, 미친다는 게 그 크레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다르지 못하는 것, 아니 불급, 다다르지 못하는 것. 내가 기준선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과 지나치는 것은 같다는 거죠. 정도를 지나치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 모자란 것과 넘치는 것은 똑같다라는 말로서 중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 다시 한번 보면은 지나치는 것은 오히려 불급이다. 미치지 못함과 똑같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를 익혀요 한번 보겠습니다. 49페이지고요. 오늘은 51페이지까지 학습활동까지 하고 마치게 됐습니다. 자, 마음 심자인데요. 왜 그래 가슴이 아파? 라고 여학생이 물어보니까
저 고양이가 넘어와서 심쿵대, 뭐 심장이 쿵쾅대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마음 심자는 심장의 모습을 본뜬 거예요. 우리 심장의 모습과 좀 비슷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근데 마음심이 부수인 한자들은 생각 또는 마음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심이 이렇게 변으로서 부수로 쓰이면은 이런 식으로 마치 소자, 작을 소자와 비슷하게 생겼죠. 하지만 이게 획이 상당히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이 부수로 사용되는 한자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은해인데요. 은의 해자입니다. 요거 써주세요. 은의 해자. 은혜는 그거죠. 고맙게 베풀어지는 신세나 혜택. 나에게 은혜를 베풀다. 좋은 일을 행해주다. 신세를 지게 해주다. 뭐 이런 것들이 은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원한입니다. 원한. 마찬가지로 마음 심자가 여기 되어 있고, 여기 변 보세요. 요게 마음심입니다. 원한을 뭘로 품죠? 마음속에서 품죠. 그래서 이거 마찬가지로 마음 심자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할 원자에다가 한할 한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원한. 그래서 원한이라고 하게 되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마음에 좀 응어리가 진 거죠. 원한을 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경사경의 빌축자입니다. 경축, 경사스러운 일을 축함, 경축, 충북여자중학교 개교, 이거 개교 기념일, 이런 식으로 경축 쓰죠. 그래서 경축은 경사스러운 일을 축하하는 것인데, 보게 되면은 여기도 마음 심자가 여기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나요? 마음심이 부수자로서 사용되어 있습니다. 빌축자에는 보일 시자가 되어 있죠. 축원한다는 건데 이거는 귀신을 뜻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원할 때 신적인 존재에게다가 기원을 하는 모습을 쓸 때 보일 시자를 쓰게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항구. 이 단어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항구적인 형태로 남아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데 항구는 뭐냐면 항상 항자에다가 오래구자. 항상 오래도록 가 남아있는 거. 그래서 어떤 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항구적 존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항상 한자에도 마음 심자가 붙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에는 어쨌든 마음에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마음 심자가 여기 사용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원, 글자의 근원으로 익혀요입니다. 한번 볼게요. 눈설자 같은 경우는요, 비유자에다가 이제 빗자루로 쓰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무언가가 막 내리고 있죠. 근데 그것을 빗자루 쓰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로 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경, 경치경자 써주시고요. 설경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눈이 내리거나 눈이 쌓여 있는 경치. 마찬가지로 설원 하면은 원이 언덕원이 됩니다. 그러면 눈이 덮여 있는 들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자예요. 제자. 덜다, 덜어내다. 제설 작업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군대 가면 엄청 많이 하는 것들이 제설 작업입니다. 뭐 하는 거죠? 눈을 치우는 것이죠. 쌓인 눈을 치우는 걸 제설, 덜 제자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있을 유자가 사용된 글자들 한번 보겠습니다. 유자를 보게 되면은 이게 손을 가리키는 말이고 손을 가리키는 말이고 이게 고기육자를 변으로 썼을 때 달월자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고기육자를 변으로 쓰면은 달월자처럼 쓰이는데 고기육자는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였는데 이걸 이제 변으로 붓으로서 쓰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달월자처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고깃덩이를 잡고 있는 모습에서 소유하다, 있다라는 뜻이 내가 고기를 가지고 있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있다라는 뜻이 생기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보존할 있을 유자가 쓰인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게 되면은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유효입니다. 효자는 본받을 효자인데 유효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보람이나 효과가 있다. 이 단어 보람이나 효과가 있다. 유효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초유 처음 있는 일이다 할 때 초유의 사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처음, 있을 유, 처음 있는 일이다 라고 할 때 초유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다른 교과서 속 한자를 익혀 보겠습니다. 다장조의 주용한
화음이죠. 화목할 화, 소리, 음자. 소리가 잘 어우러지는 것을 화음이라고 하죠. 그죠? 화음. 그 다음에 세종은 땡땡땡땡 1446년 세종 25년에 뭘 만들죠? 훈민정음 가르칠 훈 백성민 바를정 소리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그래서 가르칠 훈 백성 민자 바를정 이건 여러분 알죠? 소리음자 훈민정음이 반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국어로서 한글을 표기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어의 자음은 자음 리을은 류음, 흐를 류자인데 흐를 유자 두음 법칙이 사용되어서 우리말의 리을은 올 수 없고 이게 이응으로 바뀌죠. 유음에 해당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흐를 유자고 표기할 때는 유음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학년 때 배웠어요, 여러분. 유음에 대해서는 유음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도 쓰이는 한자들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해볼까요? 그는 내 노래에 은은하게 뭘 맞춰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배웠던 거? 화음을 맞춰줄 수 있겠죠. 네, 화음을 맞춰주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로 알아보는 병과 되어 있는데 장기는 앞에 이제 선생님이 간단하게 그때 보여줬던 다다익선에서 나왔던 유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우리 교과서 50페이지 보면 알겠습니다. 유방이라는 한나라와 초나라의 항우라는 사람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게임으로 만든 것이 장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나라, 유방에 해당하는 한나라의 병사들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초나라에 해당하는 병사들이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우에 해당하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장기 내용들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관련된 한자들도 마찬가지로 교과서 47페이지에 한자들이 있으니까 반드시 꼭 읽어보시고 선생님이 별도로 이것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페이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보도록 선생님이 그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그럼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한자로 변환하셔서 한자 문제들은 한자로 변환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한자로 변환하기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글로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반드시 문제 풀고 링크를 보내주셔야 출석 인정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반드시 답변을 기록하셔가지고 선생님한테 보내는 것까지 한문 시간 내에 바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수업을 좀 빨리 끝내는 것이니까 반드시 51페이지 문제를 선생님이 보내드리는 링크에 답변해서 보내주시고요. 더불어서 46페이지부터 47페이지 한자들 미리미리 외워주세요.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제 노트 검사하고 하는 것들을 아직 하지는 못하는데 노트를 지난번처럼 쓰진 않을 겁니다. 프린트물로 나눠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쓰도록 할 건데 미리 외워두시면 조금 더 과제를 하거나 또 이제 시험을 보는데 대비하는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도 수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반드시 과제하셔서 다음 시간에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